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항공직업전문학교에 다니는 성낙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항공직업전문학교에 재학 중인 김지우입니다. 저는 산림항공본부에 궁금한 게 있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산림항공본부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정부 조직상으로 보면은 이제 산림청 소속기관으로 되어 있고 71년도에 평야지대에 농약을 뿌리는 그런 사업, 그다음에 씨를 뿌리는 사업을 시작으로 벨 47이라는 헬리콥터 2대로 시작을 했어요. 13년도에 서울에서 이쪽으로 본부 이전을 했지만 모든 헬기가 30분 권역 내로 가기 위해서 관리소가 11개, 각 그 도에 관리소를 두게 됐고, 현재는 이제 47대의 항공기를 운영하고 있죠. 47대 항공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무슨 일을 하느냐? 산불 진화, 병해충 방제, 산악 인명 구조, 그다음에 산림사업 지원, 주로 이 4가지 임무를 수행하는데 그러한 목적으로 헬기를 운영하고 있죠. 항공정비부서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항공정비사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의 의사들이라고 보면 돼요. 항공기가 결함이 나오면 결국 사람으로 치면 병에 걸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병에 걸리지 말라고, 결함 발생하지 말라고 정비사들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 항공본부의 그 정비 구성을 보면 항공정비과라는 조직 하에 현장에서 하고 있는 그 항공정비사들이 있고, 항공기가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탑승 임무를 하는 운항정비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도록 뒤에서 행정 지원하는 인력들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 조직은 한 사이클을 돌기 위해서는 기술 관리, 자재 관리, 그리고 이런 업무를 대외적으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 지원, 그러한 지원 분야를 뒷받침해서 시행하는 현장 정비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본부의 경우는 항공정비과 내에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아까 이야기한 11개 관리소에는 항공정비팀이라고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쪽에서는 거의 현장 정비 업무를 위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죠. 산림항공정비사 채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 산림항공본부는 정부 조직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임용되는 그런 조건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돼요. 게다가 두 번째, 항공정비에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고 헬리콥터 정비 경력을 9년 이상 가지고 있어야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해서 임용을 해서 바로 현장에 투입하죠. 산림항공본부 정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려면 항공정비사 외에 다른 인원은 없나요? 있죠. 기술관리 업무. 기술관리 업무는 제작사에서 발행되는 이러한 그 기술 회보라든지 매뉴얼 개정사항, 이런 것들을 수시로 개선되는 부분을 현장에 알려줘야 됩니다. 부품을 공급해주고 교환 시기에 맞춰서 확보해주고 이런 일을 하는 자재관리, 예산을 확보하고 또 외주로 나가는 정비 계약을 해주고 정비 실시 결과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는 정비 지원,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항공직 공무원이 하고 있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항공정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그 용어 소통이라든지 이런 게 잘 되고 원리를 알으니까. 산림청 근무 시간과 근무 환경은 어떻게 되나요? 그 대한민국 그 일반직 공무원들 근무 요건하고 똑같습니다. 09시에 시작을 해서 18시에 끝나는 게 기본이에요. 다만 봄 산불이라든지 가을 산불 이럴 때 비상시기에는 일출과 동시에 출근하고 일몰 후 1시간 후에 퇴근을 합니다. 산림항공본부만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국토교통부의 그 교육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드론 훈련센터가 있어요. 그 훈련센터에 등록을 해서
드론에 대한 조정 교육을 받을 수가 있죠.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비 범위가 넓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기술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경험을 여기에서 축적을 시킨다면 훌륭한 기술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장점이라고 봅니다. 산림청에서 운영 중인 헬기의 기종은 어떤 것이 있나요? 네, 산림항공본부의 헬기는 크기별로 초대형, 대형, 중형, 소형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초대형인 미국에서 만든 S-64는 6대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대형 헬기로 까우프라고 불리는 러시아제 헬기는 29대를 운영을 해서 전체 47대 헬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 헬기 운용 기종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산불진화, 항공방제, 중량물 운반, 그리고 산악 인명구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헬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특히 산불진화는 용량이 큰 대형 헬기가 저희한테 많이 유리합니다. 산림항공본부가 헬리콥터를 운영하는 이유가 있나요? 산림항공본부가 하는 일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불, 병해충 방제, 산림사업, 인명구조. 고정익은 속도가 빨라요. 속도가 빠르면 물을 뿌릴 때 정확도가 떨어지고, 방제할 때 약 뿌린다면 어디로 날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화물을 들을 때 고정익으로 어떻게 들어? 못 들죠. 그래서 헬리콥터를 우리가 운영하는 이유는 우리가 산림청이 하고 있는 그런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는데 최고 적합화된 항공기이기 때문에 그걸로 하는 겁니다. 헬기 임무 시 정비사의 탑승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산림항공본부 정비사들은 헬기를 탑승하지 않고 임무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시험 비행이라던가 그다음에 이동 비행 뭐 이런 거 외에는 실제 산불 진화하거나 항공방제 임무를 할 때는 탑승을 하지 않고 근접 지원하는 형태로 임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항공본부에서 수행하는 헬기 정비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저희는 제작사에서 나온 지침에 따라서 거의 100% 저희 자체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러시아제 까운프 헬기인 경우에는 제작사의 승인이 요구되는 뭐 오버홀이나 이런 거 외에 주기 점검이라든가 중요 부속 교환이라든가 이런 걸 거의 100% 자체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보면 이동 정비란 말이 있던데 무슨 뜻인가요? 산불 임무를 한다던가 항공방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현지에 나가면 헬기가 결함이 생길 수도 있고 뭐 필요에 따라서 뭐 정비 소요가 발생될 수도 있는데요. 이동 정비는 헬기 임무하는 지역 근처에서 바로바로 정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동해서 하는 건데요. 저희는 2대의 그 이동 정비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 정비를 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헬기 정비사로서 애로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헬기는 고정익 비행기와는 다르게 동력 전달 계통과 시스템이 복잡하고 진동이 많아 정비 소요가 많은 편인데요. 대부분의 헬기 운영 업체가 영세하고 소규모라서 운영 인력도 적고 기체, 엔진, 전기전자 등 특기가 구분되질 않아 다방면으로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 관리 시스템이 잘 갖춰 있지 않아서 정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항공 정비사가 되기 위한 노력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먼저 자격증 취득이 우선돼야 되겠죠. 그 다음 그 자격증을 가지고 경력을 쌓아야 항공정비사 직업에 다양한 선택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항공정비사를 위해 경력을 쌓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항공정비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경력이 필요한데 대부분 정비사들이 군에서 헬기 정비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민간 헬기 운영업체에서 근무 경력을 갖고 입사한 정비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헬기 정비사에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아침에 조종사 비행하라고
비행 전 점검을 해주고 사전 점검을 예방 정비를 다 해주고 해서 조종사가 비행을 나가잖아요. 조종사는 정비사를 믿고 임무를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가서 안전하게 비행 임무를 마치고 딱 복귀합니다. 그것도 해질 무렵에. 그러면 서로 고마운 거지. 왜? 조종사도 야, 저 정비사 때문에 내가 오늘도 무사히 복귀했구나. 그러면 정비사 또한 아, 저 조종사도 내가 잘해준 정비 덕분에 임무 수행을 완벽하게 하고 왔구나. 이런 모습을 볼 때 본인 스스로들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보람, 자부심이 생긴다고. 한번 마음을 먹었다면 우리 젊은 친구들 망설이지 말고 꾸준히 끝까지 한번 도전을 해서 열심히 잘만 한다면 자기가 생각했던 그 이전에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봐요.